오늘은 사과원 제12차 방제 약재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살균제는 제12차 방제가 마지막 방제입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9월 달에 1회 추가 방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12차 방제 경북대학교 살균제는 머판입니다.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7차 방제 약재하고 똑같습니다. 팬텀, 오신, 비카드, 똑소리 4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의 마지막 방제 약재는 11차 방제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호의 방제 약재는 11차 방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살포 일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2차 방제 살포 시기는 8월 하순입니다. 주 방제 대상은 균은 탄저병하고 견문이 썩은 병이고 충은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그리고 노린재입니다. 경북대학교 살균제인 머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판은 제가 몇 차례 안내를 드린 약재입니다. 이 약재가 파암한농 캡탄인데 머판하고 같은 약재입니다. 작용기작은 카하고 주성분은 캡탄, 탄저병, 견문이 썩은 병, 전문이 낙엽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파암한농 캡탄은 갈반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판은 갈반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머판이 있으면 머판을 살포하고 머판이 없으면 캡탄을 살포하셔도 됩니다. 지금 갈반은 감염 시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8월 하순인데도 고온이 지속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갈반 감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머판이나 캡탄을 살포하면은 탄저병과 견문이 썩은 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고 갈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머판과 캡탄은 성분도 같고 효과도 같지만 함량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머판을 사용할 때는 500L SS기 한 차에 머판 한 봉지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캡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g 캡탄 2봉지를 넣어야 됩니다. 이 사과가 홍로인데 수확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기에도 홍로나 아리수 같은 중생종 사과에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약재를 선택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캡탄이나 머판 같은 살균제는 홍로나 아리수에 살포할 때는 적절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확 21일 전까지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홍로를 수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약재를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살균제는 12회차로 마지막 방제거든요. 그런데 9월 초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살균제를 추가로 살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비가 자주 오면 살균제를 추가로 살포합니다. 그런데 엄재열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8월 이후에는 살균제를 살포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탄저병에 감염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가 자주 오면 겁이 나죠. 탄저병 또는 부패병에 감염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면 또 살균제를 살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베노밀 같은 약재를 살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재열 교수님은 굳이 베노밀 같은 약재를 살포해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엄재열 교수님은 9월에 살균제를 살포할 필요가 없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엄 교수님은 9월에 살균제를 살포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시나노 골드인 경우 홍로도 그렇고 시나노 골드도 과피, 즉 과일의 껍질이 얇아서 탄저병에 잘 감염이 되죠. 홍로는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하지만 시나노 골드는 아직 수확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9월 초에 살균제를 살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 교수님이 그동안은 9월에 살균제를 살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시나노 골드는 탄저병 감수성이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9월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후지는 몰라도 시나노 골드는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9월에 살충제를 살포할 때 살균제도 혼합해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연구소 살충제인 펜텀과 오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펜텀, 오신, 작용기작은 4A, 주성분은 디노테퓨란, 노린재, 복숭아, 심식나방, 진딧물, 매미충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신하고 펜텀은 주성분도 똑같고 함량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약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약재를 선택해서 살포하셔도 됩니다. 이 약재들은 외래 해충, 난방제 해충 전문 종합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히 창궐 하는 미국 선녀벌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침투 이행성이 있는 약재로 살포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이 있고 또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비에 견디는 성질인 내우성이 우수하고 토양과 작물에도 안전한 약재입니다. 다음은 비카드 똑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용기작은 4A, 주성분은 클로티아니딘, 노린재, 진딧물, 굴라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카드하고 똑소리도 주성분도 똑같고 함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약재나 다름없습니다. 비카드는 외래 돌발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약재는 미국 선녀벌레에도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접촉독 및 소화 중독에 의해 살충작용을 하거든요. 접촉독이라 하면 약을 살포했을 때 충이 맞으면 죽고, 그리고 소화 중독은 약을 살포했는데 충이 와서 그걸 흡입을 했을 때 소화가 되면서 독이 전신에 퍼져서 살충작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의 마지막 방제약재는 살균제는 메카니, 살충제는 오신입니다. 사과연구소 12회차 살충제와 동일한 약재입니다. 사과 동호의 방제약재는 11회차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신은 사과연구소 12회차 약재하고 동일하니까 추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메카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카니는 델란 합제입니다. 그러니까 델란의 주성분인 디티아논이 들어가 있어요. 주성분이 디티아논하고 피라클로스트로빈이거든요. 메카니에 디티아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착제 혼용 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고착성이 있거나 침투성이 있는 기능성 전착제와 혼용해서도 안 되고 영양제와 혼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약재는 수확 14일 전까지 살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로나 아리수 같은 품종에 살포할 경우에는 수확 시기를 잘 감안하셔서 살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과원 제12차 방제 약재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